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승리하지 못하다가 4경기 만에 승리하며 5위와 승점 차를 벌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마르티넬리가 부상 이후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은화네리는 최근 출전 시간이 너무 많아 관리가 필요하기도 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꾸준하게 잘해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근 좌풀백으로는 칼라피오리가 선발로 많이 출전했지만 잉글랜드 국대가 된 스켈리가 다시 선발로 나왔습니다. 스털링은 원 소속팀 상대라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첼시의 라인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리스 제임스가 또다시 3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머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라얀은 저번 시즌 리그 베스트인데다가 이번 시즌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 반면 첼시는 키퍼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라얀은 쿠쿠렐라의 슈팅을 흘리는 위험한 장면이 있었지만 이외에는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산체스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킥에서 실수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마르티넬리가 정면으로 슈팅하며 득점하지 못했지만 산체스의 불안한 장면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선방을 할 때에도 잡기보단 펀칭을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세컨볼이 위험하게 떨어졌습니다. 램스데일 한참 안 좋을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쓰던 파포스트에서 들어오는 세트피스 전술과 다르게 니어포스트 쪽에 선수를 몰아서 코너킥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같은 전략으로 팀버가 잘라봤지만 아쉬웠고 이번에는 메리노가 더 앞으로 들어오면서 파포스트를 노리는 헤더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헤더 스킬은 진짜 남다릅니다. 대공권도 좋지만 헤더의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이번 세트피스 득점은 1월 15일 토트넘전 이후 51번의 코너킥 시도 끝에 터뜨린 세트피스 득점이었습니다. 최근 세트피스 득점이 감소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왼발 키커인 사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좋은 킥을 공급할 선수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웨데고르가 적절한 속도와 정확성을 갖춘 크로스를 올렸고 메리노가 기회를 살려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번 경기 잘했으면 멀티골, 못해도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몇 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마무리 지은 장면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마르티넬리의 크로스가 웨데고르의 발에 맞고 살짝 굴절되긴 했지만 트로사르의 터치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슛 타이밍이 밀려 상대가 커버 올 때까지 슛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버가 올린 크로스를 산체스가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공이 박스 안으로 떨어지면서 트로사르에게 기회가 왔지만 유효 슈팅조차 만들지 못하고 임팩트도 제대로 되지 않아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마르티넬리의 크로스를 산체스가 또 펀칭했는데 또 트로사르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또 불안정해서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최근 재계약 협상 중이라는 얘기와 판매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판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은 크리스 카바나였습니다. 이미 이름이 꽤 알려진 심판이지만 이번 시즌 있었던 이슈를 간단하게 보면 브라이튼전 라이스에게 퇴장을 준 그 심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쉬운 판정이 몇 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팀버가 측면에서 쿠쿠렐라를 제치고 박스 안으로 돌파했습니다. 쿠쿠렐라는 별다른 압박이 없었음에도 넘어졌고 왼팔을 살짝 뻗어 공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팀버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공을 소유했고 혼전 상황 끝에 라이스가 슈팅했지만 볼은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이후 쿠쿠렐라는 부심에게 항의했고 VAR 판독도 이루어졌으나 결국 아무 판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파나가 경고 한 장으로 끝난 것도 아쉬웠습니다. 포파나가 깊은 태클로 라이스를 넘어뜨립니다. 바로 파울이 선언됐고 포파나는 라이스 다리 사이에 있는 공을 빼내려 했습니다. 휘슬에 반응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이후 동작을 가져간 데에는 이해가 되지만 공이 없는 곳에 발을 갖다 대는 것은 최소 경고가 나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스가 바로 일어나서 엉덩이까지 까면서 어필했지만 VAR 판독으로 인한 번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칠게 하고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범했지만 경고는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쿠쿠렐라의 슛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공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중간중간 불안한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좋은 볼 배급을 보여주었으며 수비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전진 드리블과 탄탄한 수비력으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코너킥에서 메리노의 골을 어시스트했지만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 내내 팀을 이끌었습니다. 속도를 활용해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크로스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자주 있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은하네리와 티어니는 출전 시간이 적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팀버, 워스트는 트로사르입니다. A매치 기간 이후 챔스 8강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카와 화이트의 감각을 A매치 기간 동안 충분히 올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홈에서 풀럼을 상대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